안녕하세요. 청새롬입니다. 주말인데 제가 예고해드렸던 에이프로젠 꿈과 희망, 긍정적인 영상이 될 거고요. 이 영상에서는 가급적 최대한 부정적인 의견이나 제 생각은 최대한 반영하지 않고 미래 비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박하실 내용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설명드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영상은 제 생각이라기보다는 웨이프로젠이 발표했던 희망적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에이프로젠에 대한 어떤 모든 정보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 영상 하나면은 어느 정도 에이프로젠에 대해서 투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일단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다 담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시작해 볼 거고요. 자, 에이프로젠 메디신, 에이프로젠 헬스케어 앤 게임즈, 에이프로젠 제약, 이렇게 상장사가 있고, 에이프로젠은 지금 이제 비상장인데 상장을 우회 합병으로 하려고 하는 와중인데, 지금 들어와 있는 홈페이지는 에이프로젠 비상장 회사의 홈페이지고요. 나름대로 타이틀을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단백질 의약품 개발, 요런 기술부터 고효율 생산까지 망라된 어떤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 이렇게 독보적인 기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독보적이라고 하는지 하나씩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회사의 사실상 현재 대표는 이승호 대표라고 하는데, 주인은 김재섭이고요. 여러 가지 평판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바이오시밀러죠. 에이프로젠 하면 바이오시밀러. 하지만 회사가 추구하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종착역, 회사가 꿈꾸는 부분은 글로벌 신약 회사를 꿈꾸는 것 같아요. 지금 바이오시밀러로 어느 정도 시장의 기반을 쌓고 돈을 어느 정도 축적해서 100% 투자금으로만 글로벌 신약을 만들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 투자도 받고, 그 과정에서 바이오시밀러로 성과도 보여주면서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바이오의 레전드가 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정말 이 글로벌 신약을 완성시킬 수 있다면은 글자 그대로 대한민국의 레전드가 될 수 있겠지만,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하나씩 하나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로 안 좋게 말씀드린다면은 기업 인수합병, 사채 발행, 이런 부분으로 투자금을 계속 땡겨서 회사 계열사들을 어떻게 돌려막기, 카드 돌려막기 식으로 이용했던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 제약바이오 매출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 M&A 이렇게 해서 투자금을 끌어다가 오송공장도 만들었고요. 임상이라든지 기술개발이라든지 이렇게 계속해서 추진해 왔고, 이런 부분을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이런 걸 한번 커버 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자면은, 주주들이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이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당장에 지금 당장 바이오시밀러 매출을 딱 보여주면은 500억이 됐든 1000억이 됐든 무리해서라도, 그러면 주주분들은 당장 주가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박수를 쳐줄 수 있겠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프로젠이 결과적으로 꿈꾸는 거는 바이오시밀러 회사가 아니라 글로벌 신약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여러 가지로 투자, 연구개발 이렇게 가열차게 계속해서 추진해서 생산시설도 만들고 유통망이라든지 이런 것도 차근차근 갖춰가면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는 단계였던 거죠.
이제 조금씩은 어느 정도 매출을 인식해야 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욕을 먹었던 부분이 뭐 이게 정당화가 될지 정당화가 안 될지는 결과적으로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아시는 것처럼, 관심 있는 것처럼 지금 진행되는 합병 작업, 이게 마무리가 될 걸로 저는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A-프로젠은 비상장인데, 비상장이기 때문에 A-프로젠 자체적으로는 자금을 끌어오는 게 조금 쉽지 않아요. 물론 뭐 린드먼 아시아 쪽에서 뭐 몇백억 가져온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 첫 번째 생명공학 바이오 쪽 유니콘 기업으로 평가받은 부분도 있지만, 그게 뭐 무한하게 그렇게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상장된 계열사를 이용해 가지고 돈을 만들었고, 그 돈을 열심히 투자를 했던 거죠, 연구개발 쪽으로. 하지만 이제 합병이 마무리가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뭐 떳떳하게 상장사로서 에이프로젠 메디신, 뭐 에이프로젠은 소멸된다고 하니까 에이프로젠 메디신에서 떳떳하게 이제 명분도 되고 그런 부분으로 자금을 융통해 가지고 투자를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아시는 것처럼 김재섭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지베이스가 그룹의 어떤 최정점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 바로 아래에 합병되는 에이프로젠 메디신이 있고, 에이프로젠 메디신이 두 군데 회사를 소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에이프로젠 제약과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 이게 사실상 기업 구조의 다고, 에이프로젠 상장사가 하나 더 있죠. H&G 헬스케어 인 게임즈. 요 회사는 지금 뭐 지분 구조로 보면은 에이프로젠 제약의 계열사로 보여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에이프로젠 메디신의 하위 회사라고 하긴 어렵고, 에이프로젠 메디신이 소유하고 있는 에이프로젠 제약의 계열사고, 에이프로젠 제약의 뭐 에이프로젠 파마라든지 의약품을 유통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고, 다시 에이프로젠 H&G에도 뭐 게임사라든지 이런 회사들, 에이프로젠 메디신에도 제약바이오 쪽이 아니라 뭐 원전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계 장치류 쪽에 매출이 나오는 그쪽 분야의 섹터 회사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지베이스, 에이프로젠 메디신, 그리고 에이프로젠 제약과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를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에이프로젠 메디신이 연구 개발을 할 거고,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 오송 공장에서 생산을 할 겁니다. 바이오시밀러가 됐든 글로벌 신약이 됐든. 그리고 이 모든 약들을 유통 판매하는 회사가 에이프로젠 제약이죠. 요렇게 시스템이, 기업 구조가 완비가 된다면은 더 이상 뭐 조금 불협화음이라든지 잡음, 이건 뭐 안 좋게 이야기하면은 이 H&G나 제약 쪽에서 돈을 끌어다가 계속해서 에이프로젠한테, 어떻게 말씀드리면 거꾸로 계열사가 본 회사를 먹여 살리는, 자회사가 모회사를 먹여 살리는 그런 꼴이었었는데, 더 이상 합병이 완성이 되면 그런 모습은 이제 보여지지 않을 거라는 부분과, 조금 효율적으로 경영이 완비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더 이상 뭐 에이프로젠 메디신 입장에서도 더 이상 이제 뭐 오버행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져 왔던 그거를 종지부를 찍고 하락을 멈추고 한 단계 레벨업,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합병으로 주가가 빵 뜰 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합병이 완료되진 않았지만 아직까지는 주가가 크게 부양된 것은 없는 부분으로 다들 보고 있고요. 뭐 기술, 뭐 여러 가지로
홈페이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회사다라는 부분은 생각해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에이프로젠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이제 이런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바이오시밀러 좀 늦은 게 아니냐. 이미 바이오시밀러 프레스지 바이오파마도 그렇고 셀트리온을 따라가기에는 힘든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회사 측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후발주자인 거는 인정하죠. 후발주자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그런 후발주자의 불리함을 기술력으로 한번 돌파해 보겠다. 월등한 가격 경쟁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물론 이 부분이 아직 증명되지는 않았어요. 레미케이드가 완성되어 있고 허셉틴 같은 경우에는 알려진 바로는 뭐 삼상에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삼상에 들어가려면 또 돈이 필요하겠죠. 돈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휴미라도 지금 임상 단계에 진입해 있는 상태고 그 외에도 뭐 글로벌 신약에 대해서 연구 개발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앞서 언급해 드린 것처럼 아직 이 가격 경쟁력, 기술력이 좋다라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이 일본 제너릭 넘버원을 찍는 닉지코에서 수백억을 들여갖고 판매권을 사갔기 때문에 그거는 증명됐다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기술력이 문제가 아니라 가격 경쟁력에 대해서는 지금 물음표가 찍혀 있는 상태인데 이거는 결국은 시간이 해결해 줄 수밖에 없죠. 아무리 뭐 논쟁을 펼쳐도 일단 제품이 시장에 풀려서 그 제품의 매출이 찍히고 그 매출이 찍힌 제품의 영업이익 그걸로만 우열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아무리 말씀드려봤자 결론은 안 나는 부분이고 어쨌든 회사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매출을 만들고 그 만든 매출을 통해서 하나씩 시장의 인정을 받고 검증을 받고 단계적으로 올라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방에 빵 이거는 아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뭐 10연상 뭐 이렇게 돼가지고 주가가 뭐 몇만 원대로 올라설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꾸준히 하나씩 쌓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이제 가장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합병이 된다면은 합병 법인이 출발하면은 뭐 지금 납입 대기를 하고 있는 막대한 자금 그런 부분을 끌어들여 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이야기만 해왔던 여러 가지 부분들 보여주지 못했던 부분을 하나씩 보여주겠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이 제약바이오 쪽 매출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가장 가시적으로는 미국 CGMP 이게 없다면은 미국 CGMP 인증이 없다면은 GS071에 대해서는 차치하고라도 GS07은 빼고라도 허셉틴부터도 팔 수가 판매가 품목 허가가 안 나오겠죠. 아시는 것처럼 뭐 임상을 끝냈어도 임상까지는 어차피 회사에서 돈을 써가지고 우리 이렇게 임상까지 끝냈습니다 라고 데이터를 주는 거기 때문에 니네들이 돈 쓰는데 우리가 말리진 않아 라고 거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 품목 허가 팔아도 좋아 판매에 대해서는 공장도 승인을 받아야 돼요. 약에 대한 승인만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뭐 알려진 바로는 그래요. 제가 뭐 이걸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이런 우리나라 회사도 마찬가지고 뭐 국제적으로도 엄청난 회사들의 그 미국 GMP 인증을 뭐 컨설팅 했다라는 그 벨리던트라는 이 자문회사를 통해 가지고 열심히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CGMP 관련해서도 진행을 하고는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미국도 우리나라도 뭐 완전히 이게 코로나가 끝났다 팬데믹 종료다라고 WHO에서 완전 선언을 안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코로나 시국이라고 말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진척 속도가 느리다고 해요. 일단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빨라야 내년 올해 안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으로 일단은 그걸 보여준다면 일단 하나는 시장에서 기대하는 하나는 통과가 된 거죠. 그렇다면 또 어느 정도는 주가가 부양될 수 있을 거예요. 주주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까지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그리고 또 이제 솔직하게 무너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국내 뭐 바이오 섹터 유니콘 1호다. 그 부분에 대한 명예를 다시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매출을 찍어야 되죠. 확실한 매출 인식이 필요한데, 회사에서는 GS07에 대해서는 별다른 딱히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본 자료로는 그래요. 하지만 뭐 다른 분들은 뭐 GS071 뭐 CGMP 인증이 나오면 엄청난 매출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리 청사진을 말씀드리고 싶어도 확실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일단은 니치코에서 회수해 온 허셉틴에 대해서는 회사가 한 말이 있어요. 회사 에이프로젠에서 말한 걸로는 뭐 여러 가지로 효율이 훨씬 좋고 가격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매출 인식이 아마도 허셉틴 쪽에서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CGMP가 통과돼야 되고 미국에서 허셉틴 3상이 완료돼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모두 어느 정도 투자금이 있어야 돼. 돈이 필요한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시간도 필요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유럽이 됐든 미국이 됐든 품목 허가가 나온다면 그럼 매출이 1000억 이상 나오겠죠. 근데 이 매출이 1000억 이상 나오는 그 단계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6개월은 조금 힘들 것 같지만 5년까지는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3년까지도 조금 안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제가 뭐 단순히 몇 년도에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무너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한다면은 뭐 어느 정도 매출도 인식되고 주가도 부양되고 정상 궤도로 올라선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에이프로젠이 보여줄 수 있는 거는 궁극적으로 이 회사가 하고 싶었던 글로벌 신약을 하겠죠. 뭐 여기 뭐 한번 눌러볼까요? 여기 에이프로젠 메디신 홈페이지긴 한데 독보적인 생명공학 기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시장성 높은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한다. 능력을 갖추고 있는 회사다. 뭐 프로덕트 바이오 신약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GS071 바이오 신약이네요. 죄송합니다. 바이오 시밀러 먼저 볼게요. 바이오 시밀러 GS071이 먼저였죠. 이거는 판매 중이라고 써 있는데 안타깝게도 매출이 찍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패스하고, 그 다음인 허셉틴, 요 바이오 시밀러부터 매출이 아마 폭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이 허셉틴부터. 그리고 바이오 신약도 보시면은 뭐 퇴행성 관절염, 고형암, 림프종, 급성 백혈병, 3중 음성 유방암, 대장암.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이렇게 에이프로젠이 추진하는 게 5개 5대 신약 파이프라인인데, 이거 모두 다 어떻게 말씀드리면 한 가지로 점철되는 게 이중항체 기술이에요. 이중항체. 퇴행성 관절염도 마찬가지, 급성 백혈병도 마찬가지, 뭐 면역 관문 항암제도 마찬가지, 3중 음성 유방암도 마찬가지, 그리고 뭐 대장암이나 이런 쪽에 고형암 이런 치료제도 마찬가지, 항암제도 마찬가지. 이 글로벌 신약 쪽도 임상이 진행되면은 정말 엄청난 투자금이 필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일단 허셉틴을 성공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고, 시장에 알려진 바로는 뭐 캐나다 가끔씩 공시 뜨죠.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에이프로젠 메디신 공시 보시면은 가끔씩 뭐 캐나다나 뭐 호주, 뭐 미국 이런 국가의 뭐 특허 출원, 뭐 유방암 치료제 뭐 특허 출원, 이중항체 기술 어쩌고저쩌고 이런 특허가 1년에 뭐 두세 차례 이렇게 나와요. 그런 부분으로 보여지면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다른 이중항체 기술을 추진하는 다른 회사들의 어떤 그런 특허 출원 소식보다는 훨씬 자주 나온 것 같고, 시장에 알려진 정보로
시장에 알려진 정보로는 요쪽에서는 많이 후발은 아닌 것 같아요. 이중항체 기술, 이 면역항암제 등 이런 5대 신약 파이프라인 쪽에 핵심 기술이 될 수 있는 이중항체 기술에서는 에이프로젠이 조금 앞서 있는 거 아닌가. 하지만 이제 문제는 이게 아직 먼 이야기라는 거죠. 뭐 2030년까지 봐야 되는. 하지만 어쨌든 선진국 특허가 어느 정도는 이 이중항체 기술 쪽에서는 출원이 다 등록이 다 되어 있고 승인이 다 되어 있는 상태예요. 기술 특허가, 이중항체 기술에 대한 특허가, 약이 승인이 되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회사가 진행될 거기 때문에 솔직하게 매출이 인식되기 시작한다면, CGMP 받고 매출이 인식하기 시작된다면은 정상 궤도로 들어가는 거죠. 더 이상 뭐 상폐 이야기도 안 나올 거고, 뭐 김재섭 회장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이야기도 그때가 된다면 쏙 들어갈 텐데, 아직까지는 합병이 안 되어 있고 CGMP 통과가 안 되어 있고 매출 인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5대 신약에 대해서는 아직 뭐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조금 먼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먼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데, 요렇게 지금 회사가 이 에이프로젠이 딱 밝혀 줄 수 있는 비전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타임테이블대로 쭉쭉쭉쭉 진행된다면 좋을 텐데,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지는 첫 번째 단추가 합병이고요. 합병이 마무리가 되면은 그 납입 대기하고 있는 전환사채 투자금이 들어올 거고, 그 투자금이 들어온 돈으로 CGMP나 뭐 글로벌 임상을 시작하겠죠. 이게 뭐 올해 말 내년 초 2023년 정도가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6개월 이야기를 한 거예요. 6개월 정도는 뭐 주가가 완전 빵 떠가지고 3,000원 이상으로 날아가기는 조금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고, 그렇게 뭐 글로벌 임상이라든지 CGMP 인증이 되면은 허셉틴을 팔기 시작하겠죠.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품목 허가가 나와서 그 품목 허가를 통해서 매출이 진행될 거고, 그 매출이 진행된다면은 어느 정도 돈이 들어올 겁니다, 회사에. 그게 1,000억이 됐든 3,000억이 됐든 5,000억이 됐든 일정 금액 이상의 매출이 인식되기 시작하면은 이 에이프로젠을 보는 회사, 이 시장이라든지 투자자라든지 이런 인식이 뭐 거의 180도 바뀌겠죠. 이제 뭐 그렇게 돼야지만 정상 궤도, 글자 그대로 뭐 1조를 평가받든 2조를 평가받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계속해서 뭐 게시판 보시면은 5조 이야기는 끝까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5조. 근데 이 5조는 뭐 노무라 증권 이야기 나오고 뭐 신한금융투자 나오고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지금 대표가 노무라 증권 출신이에요. 이승우 대표가. 이거는 제 뇌피셜입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에이프로젠이 제모 컨설팅을 어디서 받냐? 노무라 증권에서 받아요. 그 노무라 증권이 평가해준 금액이 5조예요. 이게 객관적인 평가인가요? 고객한테 당신 회사 5조로 평가됩니다 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이건 객관적인 평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5조를 택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요런 타임테이블, 허셉틴이나 CGMP나 글로벌 임상이나 5대 신약 추진, 이중항체 기술로 글로벌 신약이 추진되는 이런 부분이 완성되면은 당연히 5조로 평가받을 수 있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청사진으로만 평가된 게 5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거품을 걷어내고 보시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회사가 미래 비전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 뭐 오송 공장이 풀 가동될 수 있는, 뭐 아시는 뭐 이 제약바이오 쪽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이게 뭐 오송 공장이 꼭 바이오 시밀러만 만들어낼 수 있는 공장이 아니에요. 공장에 그런 공장이란 건 없습니다. 바이오 시밀러도 만들 수 있고 신약도 만들 수 있고 제네릭도 만들 수 있고 다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 오송 공장이 어느 정도 파괴력이 있다라는 건 아는데 안 돌아가니까 문제인 거죠. 못 돌리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정상적으로
뭐 3분의 1이 됐든 50%가 됐든 오송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한다면은 당연히 에이프로젠을 만만하게 보지 않겠죠. 하지만 지금은 이게 정상 가동이 안 돼 있고 정상 가동이 안 되어 있고 회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준비 단계다. CGMP 인증이라든지 생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증명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들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여기도 홈페이지 보시면 오송공장 나와 있잖아요. 오송공장 이렇게 전경이 보여지고요. 준공 2018년 4월에 준공됐죠. 연면적 있고 뭐 회사 쪽에서는 이 지금 완공되어 있는 이 공장조차도 더 확장하겠다는 비전도 나와 있는데 그 확장을 시키려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매출 인식, TGMP 인증, 글로벌 임상 여기에서 먼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시장의 인정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연간 항체 의약품 원료 생산 능력 3,000kg, 30만 리터의 유가식 배양 공장 생산 능력. 어지간한 회사들 뭐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요 정도 수준 뭐 글로벌적으로도 상당한 생산 캐파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동될 수만 있다면은 정상적인 가동만 될 수 있다라면은 얼마든지 파괴력이 있는 부분이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2020년 6월 기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코로나 시국이어서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어요. 계속 검증하고 있고 뭐 본격적인 생산을 못하고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생산성이 뭐 일반적으로 뭐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공장 같은 경우 리터로 이야기하죠. 뭐 30만 리터, 뭐 40만 리터, 50만 리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키로, 3,000kg로 되어 있고 그거를 환산시키려면은 리터당 2g이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1kg가 1000g이니까 500을 곱해야 되는 거죠. 저 3000kg에다가 500을 곱하면 리터가 나오는 거예요. 3만, 30만. 그러면 거의 뭐 100만 리터도 넘는 건데 어떻게 되는지는 저도 뭐 요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어쨌든 생산 캐파가 국내 3위 수준 1위, 2위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수준과 떨어지지 않는 3위 수준의 생산 캐파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단 공장을 돌려야지 말이 나오는 거죠. 공장을 돌려야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에이프로젠의 어떤 비전들이 하나씩 추진될 수 있고 허셉틴이나 CGMP나 이게 보여진다면은 글로벌 신약에 대해서도 투자금이 더 많이 들어올 거고 주가가 더 많이 부양될 거고 그런 엄청난 투자금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회사가 하고 싶었던 대한민국 레전드를 찍을 수 있는 글로벌 신약 회사로 거듭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거는 글자 그대로 2030년 이후의 이야기죠. 2030년 이후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뭐 절대로 뭐 불가능하다, 뭐 가능하다라고 뭐 지금 판단 내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물론 투자자분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도 있죠. 일반적으로 뭐 셀트리온도 그렇고 SD 바이오센서, 뭐 시젠 이런 회사들 보면은 영업이익률이 뭐 10%, 20%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뭐 한 40% 수준이죠. 그러니까 에이프로젠에서도 정상 가동만 된다면 40% 정도의 영업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제발 좀 1000억 매출만 일단 찍어줘 라고 했을 때 1000억 매출만 찍어도 영업이익이 400억이에요. 만약에 3000억 매출을 찍는다, 5000억 매출을 찍는다, 글로벌 판매가 들어가서 글로벌 판매하면 최소한 이 정도 매출은 찍어야죠.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40%만 해도 2000억이에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시가총액이 3000억인데 아직 합병 전인데 시가총액이 3000억 수준인데 뭐 영업이익 3000억일 때 계산을 아무리 말씀드려봤자 이건 너무 먼 이야기라고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에이프로젠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합병에 찬성하시든 합병에 반대하시든 합병을 반대하셔서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시고 빠져나오시는 분들
조금 지금은 6개월, 뭐 1년 이 어간에선 조금 힘들 거라고 생각하시는 뭐 스윙이나 조금 짧게 보시는 분들은 그런 쪽 투자가 맞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미 젖어 있는 상태고 평단이 높아 있는 분들은 좀 멀리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멀리 보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드렸고 말씀드린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분명히 타임 테이블대로만 진행된다면은 뭐 심하게 말씀드리면 5,000원에 4,000원에 물려있는 분들도 에이프릴 제약 기준으로는 뭐 1,400원, 뭐 1,500원에 물려 계신 분들도 기업 가치만 올라와 준다면은 충분하게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는 있는데,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합병 기대감, 이런 부분으로만은 주가가 뜨지 않을 거라고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에이프로젠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또 새로운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 청새롬